반갑습니다.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적풍입니다. 오늘은 SK그룹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SK그룹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당장 이제 곧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이번에 얼마나 또 흥행을 할 것인가. 얼마 전에 그 기사들을 보니까 이번에 또 굉장한 자금들이 쏠렸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과 또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까지 오늘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SK그룹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제 대기업들이 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기게 되고요. 특정 지분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은 규제 대상이 돼가지고 뭐 내부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태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공정경제 3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지분을 오히려 까내야 되는 기업 상황들도 생기는데 지금 SK그룹이 상당히 그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주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의 경우는 원래 40%였다가 50%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뭐 20%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통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30%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제 자회사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대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대주주가 SK죠. 그러니까 손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되게 복잡해요. 자회사가 아니라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 상태에서 어떤 다른 기업들의 M&A 할 때 제약이 좀 있어요. 무조건 그 M&A 하는 회사의 대상의 지분을 100%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회사인 상태보다 지금 같은 손자회사인 상태에서는 뭔가 M&A가 더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공정경 3법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SK가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의 대주주 지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 지분 더 샀다는 얘기는 들리진 않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요 공정경제 3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됐는데 12월부터 계산해 보더라도 1월부터 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꽤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더 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 더 가는 분위기에 좀 더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지분 확대라는 거.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예요? 텔레콤 지금 20% 갖고 있죠? 요거 30%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말까지.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SK그룹에서 그냥 현재가로 그냥 지르진 않을 거고 분명히 올해 안에 한번 조정이 있을 텐데 그 조정을 틈타서 매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멀리 보시는 분들이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뭔가 좀 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라면 한 몇 달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슈로 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를 기회를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그때 같이 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올해 안에 조정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부분이 SK가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떨궈야 돼요. 왜 그러냐면 50%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내부 거래 규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것도 또 난감해집니다.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SK는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50% 밑으로 떨궈야 돼요. 자, 그런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악재라고 보여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었죠. 지난번에 이때였었죠. 2월 24일 날 뭔 일이 있었냐면 SK가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블록딜 매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터졌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분이 64%죠. 더 팔아야 돼요. 더 팔아야 되는 거고 50%까지 떨구지 못하면은 오히려 기업 활동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물량은 더 나오겠죠. 대신 그렇게 해가지고 50% 밑으로 떨구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일단 요 하락한 거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건 SK그룹이 살아나기 위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타라 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길게 보면 좋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해야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락을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SK그룹 입장에서도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팔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나머지 지분을 또 매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막 영원히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잠시 후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SK그룹이 좀 현금을 만들어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헐값에 팔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저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SK 디스커버리가 SK 가스의 지분 역시 50% 밑으로 떨궈야 됩니다. 같은 이유가 되겠고요. 지금 SK 가스가 지분 상태가 상당히 많이, 디스커버리 67% 가지고 있죠. 좀 더 팔아야 돼요. 더 팔고 나면 SK 가스 좋아질 거예요. SK 가스가 지금 SK 그룹주 중에서 이 나중에 이 수소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SK 가스가 전국에 있는 LPG 주유소로 생산된 수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라는 거는 어쨌든 수소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차 1등 국가잖아요. 이거 지금 굳히게 들어가려면은 수소 생태계가 빨리 자리 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수소 산업에 제일 투자 많이 하는 기업이 S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가스 역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디스커버리의 지분 매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주가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SK 가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한 번의 악재 정도만 남아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지분 매각이라는. 하지만 그건 악재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K ENS가 현재는 SK의 자회사입니다. 지분을 90% SK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역시도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있게 되면은 너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그 조건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비상장 상태로 있어서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태클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상장을 시켜서 낮아진 기준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SK ENS가 어떤 회사냐면 SK그룹에서 지금 앞으로 수소산업이랑 태양광이랑 신재생에너지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기존의 SK그룹이 하던 거랑은 완전 정반대인데 신산업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 ENS도 상장하게 되면은 많이 화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미 SK그룹에서 상장을 많이 시켰어요. SK 바이오팜 상장했죠.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죠. 조만간에 SK IET 상장하죠. ENS 상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SK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출렁거릴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SK가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SK그룹에서 지금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많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최근에 SK그룹의 현금 보유량이 한 11조 정도가 되는데,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완료되면은 한 8조 원 정도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분 조정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 개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표현하기로는 딥체인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SK가 최근에 유전 팔았죠. 또 야구단 팔았죠. 야구단 신세계 팔았죠. 신세계 랜더스. 야구단인데 그 금액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억 원 벌었고, 그래서 매각을 하면서 돈 안 되는 사업들은 다 팔고 있고, 이제 돈 되는 사업 쪽으로 몰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반도체 수소 바이오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0조 원에 인수했어요.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주력 산업이에요. 원래 SK가 주력 산업이 뭐였죠? 화학 쪽이었죠. 정유화학이었는데 이제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1순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생태계 쪽에서 현재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수소 연합도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키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아까 얘기하던 거 다시 돌아가다 보면은,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요즘에 이게 많이 나오죠. 보시게 되면은 뭐 코로나 변이 백신 개발 돌입했다 그러면서 좀 주가 띄우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청약이 64조 원이 몰렸다. 이번에 청약 그 넣은 사람 중에 증거금 1억이면 있는 분들은 최대 5주를 받을 수 있고,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28만 명은 빈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몰린 청약 중에서 수십억은 다시 반환이 되겠죠. 그 반환을 된 돈 수십억이 또 증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증시가 조금 멈칫했던 부분들은 이 돈들이 다시 들어와서 어떤 분노의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사이언스가 얼마 전에 어제까지였었죠. 굉장히 좀 흥행을 했다는 부분들. 흥행을 시켜야 SK그룹이 돈을 버니까,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신산업 투자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조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랑 그 저기 소송해가지고 어쨌든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합의금 쪽으로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SK 그룹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핵심 산업이었던 SK 종합화학의 지분 절반 정도를 지금 매각을 해가지고 한 3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LG화학이랑 만약에 합의 잘 못하면은 그 합의금 줘야 되는데, 그 규모가 뭐 수조 원대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그냥 수천억 쪽에서 퉁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아직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SK그룹이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바이오팜 지분 까가지고 1조 원 벌었고요. SK IET 상장하면은 또 1조 원 정도 벌 수 있을 거라 얘기 나오고 있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은 회사 가치가 뭐 1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수조 원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SK가 전 세계 1등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 지분 인수하면서 만들었던 합작 법인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1조 원이 나올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SK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이 바뀌면서 반도체, 수소, 바이오 쪽으로 딱 이제 집중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 뭐 미래 다 좋게 보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좀 변화가 있는 구간을 통해서 이제 더 물타기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지분 늘릴 수 있는, 주식수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좋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가가 막 뜨고 그런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 자체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들이 곧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선 다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죠. 그나마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SK 뭐 다른 그룹주들 바이오팜 설명드렸었고, 지분 매각권 끝나면 올라간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쁠 일이 없죠. 이노베이션도 지금 약간 조정받았는데 전 너무 좋은 기회로 보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금이 만약에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에서 돈 만들고 있으니까 다 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악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SK그룹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선택과 집중의 효과는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삼성 SDI가 과거에 2016년도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배터리에만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주가가 그 당시 10만원대에서 80만원까지 8배가 올라왔어요. SK그룹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